안녕하세요. 스토리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준비하는데 힘을 얻는답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준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서유진 35살.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 4년째였다. 주말엔 같이 장 보러 가고 월급날엔 소고기 구워 먹고 남들이 말하는 무난한 부부의 전형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이었다. 민호는 욕실에서 면도 중이었고 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스마트폰 진동이 식탁 위에서 울렸다. 익숙한 이름 지은 씨. 회사 여직원이라고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냥 업무 톡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알림 미리 보기가.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조심해야겠죠? 히읗히읗. 순간 커피 향이 코끝에서 멎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컵을 씻었다. 그날부터였다.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한 게.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일상 하나하나를 관찰하게 됐다. 퇴근이 늦어지면 야근이야. 문자 한 줄로 끝났다. 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을 테이블에 뒤집어 놓는 습관, 웃으며 통화하다가 나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낮추는 모습. 이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의심의 단서가 되어버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 불빛만 바라보며 그의 톡 알림이 뜨길 기다렸다. 어느 저녁 민호가 샤워하러 들어갔다. 나는 결국 휴대폰 잠금 패턴을 시도했다. 세 번째에서 열렸다. 그 안에는 내 세상이 무너질 만큼의 메시지들이 있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안아줘서 좋았어. 유진 씨 몰라요? 우리 진짜 미쳤나 봐. 사진도 있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둘이 너무 가깝게 웃고 있는 사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동안 내가 믿어온 건 뭐였을까? 손에 쥔 폰이 덜덜 떨릴 만큼 화가 났지만 눈물만 나왔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 결혼은 끝났다는 걸.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다. 나 내 폰 봤어.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말을 더듬으며 일시적인 감정이었다. 실수였다라고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물었다. 그 여자 널 사랑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한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았다. 말 한마디 건네기도 벅찼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나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입맛이 없고 TV를 켜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나? 왜 나는 몰랐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밖은 여름이었는데 내 안엔 한겨울이 온 것처럼 추웠다. 며칠 뒤 친구 지민이 찾아왔다. 유진아, 그냥 끝내. 저런 놈은 다시 그래. 나는 조용히 커피를 저었다. 결혼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끝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인터넷에 처음으로 쳐봤다. 이혼 절차. 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손가락이 마치 내 인생을 지워버리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그냥 물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는 대답 대신 셔츠 단추를 채웠다. 그 작은 동작이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우리 결혼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타인이었다. 이혼 절차를 검색만 하다가 결국 나는 법률 상담 예약까지 해버렸다.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을 열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살짝 떠돌았다. 어서 오세요. 안경을 쓴 여변호사가 나를 맞았다. 내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적고 나서 나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내 결혼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이랑 외도했어요. 한 번 걸렸는데 다시 또 저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내뱉는 말들이
귀로 다시 들어와 심장에 박혔다. 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돼버렸구나. 결혼한 지 4년 만에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도 없으시고 결혼 기간도 길지 않아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말로 이혼을 결정하신 거 맞죠?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결혼 생활의 줄이 하나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은 맑았는데 나는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엄마 번호만 만지작거렸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잠시 정적. 왜? 무슨 일인데? 몸 안 좋아?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나 민호랑 이혼하려고.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긴 한숨이 들렸다. 그래도 애도 없고 아직 젊으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엄마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데 그 말이 너무 서운했다. 엄마, 나 진짜 많이 참았어. 2번이나 바람 피웠어. 이제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그제야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한번 내려오렴.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는데 버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이 사람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지?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우리 진짜로 이야기 좀 하자. 도망가지 말고. 거실 테이블 위에 앉아서 서로 마주봤다. 한때는 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피해야 할 사람을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너 지은 씨랑 관계 끝냈어? 내가 먼저 물었다. 민호는 한참을 뜸 들이다가 말했다. 끝냈어. 진짜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이 너무 익숙했다. 예전에 한 번 들었던 문장이니까. 그 말 전에 한 번 더 했었지. 그때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민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이제 어떤 눈물도 어떤 사과도 내 마음에 닿지 못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줘. 나랑 계속 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 모든 게 귀찮아서 그냥 버티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또 한 번 내 결정을 밀어붙였다. 며칠 뒤 나는 결국 그 여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끊고 4번째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밝고 젊은 여자 목소리. 저 민호 씨 아내예요. 내가 이름을 말하자 잠깐의 정적 후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죄송해요, 유진 씨, 저는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요. 사과를 듣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니었다. 그냥 내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민호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가 말했다. 2분 사이 안 좋다고 거의 깨진 거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가 뒤통수를 3개 때린 것 같았다. 우리는 적어도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는데 통화를 끊고 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변호사에게서 협의 이혼 서류를 받아오는 날 사무실 복도에서 종이 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남편분 서명만 받으시면 돼요. 조건은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합의만 되면 금방입니다. 집에 와서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이름, 주민번호, 혼인기간, 이혼 사유. 모든 게 흑백 글자로 적혀 있는데 마치 내 지난 몇 년이 압축돼 있는 느낌이었다. 민호가 퇴근해서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서류를 그의 앞에 밀어놨다. 이거 읽어보고 서명해. 그는 처음엔 화를 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이전에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주 차분했다. 기회 이미 줬어. 2번째 기회를 발로 찬 건 너야. 긴 침묵 끝에 그는 결국 펜을 들었다. 사각사각 종이 위에 이름을 써 내려가는 소리가 내 귀에는 이상하게도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다. 슬픈 자유, 하지만 분명 자유였다.
서류의 서명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장 정리였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하얀 원피스, 신혼여행에서 사온 바닷빛 스카프, 둘이 같이 골랐던 커플 잠옷. 하나씩 접어서 박스에 넣었다. 먼지가 살짝 올라오는 냄새와 함께 기억들도 하나씩 떠올랐다. 민호는 말없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이미 서로의 삶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스를 테이프로 봉하면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정리하는 거야. 나를 살리기 위한 정리.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테이프에 살짝 묻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도 그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어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구청에 가는 날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민호와 나 둘이 나란히 걸었지만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구청 민원실 특유의 건조한 공기, 번호표 기계에서 들려오는 삑소리,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말투. 협의 이혼이시고요. 숙려기간 지나시면 다시 방문하셔서 확인 절차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 순간 내 인생에서 중요한 장이 하나 공식적으로 닫히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구청을 나와서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하다 유진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한참을 하늘만 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고마웠어. 적어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으니까.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길이 다시는 교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다. 이제 정말로 이별을 선택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민호가 떠난 지 일주일째. 아직 집안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칫솔컵에는 2개의 칫솔이 꽂혀 있고 신발장에는 그의 운동화 한 켤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치워야 하는데 손이 안 갔다. 퇴근하고 돌아와 불을 켜면 아무 소리도 없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린다. 이게 혼자 사는 거구나. 나는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나는데도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반쯤 꺼진 유리를 비추고 그 안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결혼 전보다 늙어 보였다. 결혼은 날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결국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회사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해야 했다. 팀장님이 물었다. 요즘 남편은 뭐 해요? 아직 그 회사 다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네, 잘 지내요. 습관처럼 대답했다. 입에 걸린 말이 너무 무거워서 삼키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모여 우리 이번 주말엔 커플 여행 가자 하고 웃을 때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봤다. 웃는 연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눈가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떴는데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베개 자국만 선명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자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낯설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점심을 대충 컵라면으로 때우고 청소를 하다가 멍하니 섰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내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 나는 천천히 사진을 떼어냈다. 먼지가 날렸다. 그 먼지 냄새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가라앉았다. 이젠 진짜 혼자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제야 실감이 났다. 밤이 되면 마음이 더 깊게 내려앉는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불 꺼진 집을 마주하는 게 제일 싫었다. 가끔 술을 마셨다. 혼자 맥주캔 하나 따고 창가에 앉아서 불빛을 보며 마셨다. 마시다 보면 눈물이 났다. 이게 다 뭐라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민호 이름이 있는 연락처까지 스크롤을 내렸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삭제하지도 못하고 연락하지도 못했다. 혹시 나 없는 집에서도 저 사람은 잠 잘 자고 있을까? 그 여자는 아직 그 곁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피드엔 친구들의 행복한 사진들로 가득했다. 신혼집, 아이 돌잔치, 커플 여행. 그 속에서 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 손가락이 멈춘 곳엔 민호의 계정이 있었다. 새로운 프로필 사진, 혼자 찍은 듯한 풍경 사진 밑에 그 여자의 계정이 좋아요를 눌러놨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 잘 사나 보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침대 밑으로 던졌다. 그래도 불면증은 찾아왔다. 새벽 3시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는 방 안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혼하고 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더 외로울까? 며칠 후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오랜만에 친구 지민을 만났다. 카페에 앉자마자 지민이 물었다. 좀 괜찮아졌어? 글쎄 괜찮은 척은 하지. 내가 웃자 지민이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외로움은 견디는 게 아니야. 새로 채워야 해.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새로 채운다. 그런데 뭘로? 퇴근 후에 갈 데도 없고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래서 다음날 퇴근길에 헬스장에 등록했다. 몸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덜 무겁겠지.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는데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숨이 막힐 만큼 뛴 뒤 비로소 조금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혼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져 있었다. 피곤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출근길 카페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커피를 사주며 말했다. 그래도 나 잘 버티고 있네. 창문 밖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그 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작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라렸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다시 나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혼 확정이 나고 나서 나는 짐 정리를 핑계로 친정에 내려갔다. 엄마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냄새는 익숙했지만 마음은 낯설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는 요즘 연락 없지? 응. 완전히 끝났어.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내가 좀만 더 참고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싶어.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내가 평생 참고 살았어야 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참지 못한 사람이 된 걸까?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결혼 생활보다 더 아픈 건 가족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힐끗 봤다. 요즘 남편분은 안 보이네? 나는 애써 웃었다. 출장이 좀 길어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내 입안이 씁쓸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 이혼했다더라. 그 예쁜 애가 왜 그렇게 됐대?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디선가 자꾸 새어나왔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커튼을 닫았다. 세상이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실패한 결혼보다 이혼 자체를 죄처럼 말한다. 그날 이후 나는 밖에 나가는 걸 줄였다. 마트도 배달로 바꾸고 운동도 밤늦게 사람 없는 시간에만 갔다.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다. 팀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유진 씨, 남편이랑은 잘 지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옆자리 지민이 얼른 말을 돌렸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후배 하나가 내게 슬쩍 말했다. 선배, 저 그런 말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진짜 멋있어요. 이혼 결심 쉽지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가 그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위로였다. 그 말을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몰래 울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라고 누가 한 번만 말해줬으면 좋겠다.
휴일 오후 옷장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앨범을 발견했다. 하얀 드레스, 환하게 웃는 얼굴. 옆에는 그 사람.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눈물이 아니라 허무가 밀려왔다. 저 웃음은 진짜였을까? 그때의 나는 분명 행복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앨범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 잠시 멈췄다. 그래도 추억인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추억이 아니라 족쇄야. 나는 조용히 봉투를 묶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안에 과거를 밀어넣는 기분이었다. 새벽 2시.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있었다. 핸드폰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SNS에서 민호 계정을 차단했는데도 그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 사람은 날 잊었을까? 나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눈을 감아도 그와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재생됐다. 유진아, 사랑해. 그 목소리, 그 손길. 모든 게 가짜였다고 믿고 싶지만 한때 진짜였던 순간이 더 아팠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너 꿈에서라도 그만 나와. 일요일 오후 지민이 권해서 교회에 같이 갔다. 찬송가 소리가 울리는 예배당 안 모두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를 좀 놓아주세요. 예배가 끝난 뒤 지민이 물었다. 어땠어? 글쎄, 그냥 조금 덜 외로웠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했다. 나도 어딘가 믿을 수 있는 게 필요하구나. 사람이든 신이든 무언가 내 마음을 붙잡아줄 무언가가. 며칠 뒤 엄마가 작은 소포를 보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유자차 병이 들어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진아, 그때는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몰랐던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내가 자랑스럽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한다고 느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랐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진짜 괜찮아질게.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어느 날 문득 알람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생각했다. 이제 슬퍼할 만큼 슬펐어. 그날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기로 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와 함께 먼 도시의 소음이 밀려왔다. 커피포트를 켜고 컵에 따뜻한 물을 부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아침을 챙겨 먹고 거울 앞에 섰다. 눈 밑 다크서클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유진아, 잘하고 있어. 예전엔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왔지만 요즘은 일부러 카페에 들른다. 창가 자리에서 라떼를 마시며 사람들 구경하는 게 좋아졌다. 연인들, 친구들, 혼자 책 읽는 사람들. 그중 혼자인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핸드폰 메모장에 문득 이런 글을 썼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덜 아프다. 그 글을 적으며 느꼈다. 이젠 내 감정을 기록할 줄 아는 사람이 됐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메모를 다시 읽으며 작게 웃었다. 퇴근 후 헬스장에 간 지도 2달째. 예전에는 런닝머신 위에서 울곤 했는데 요즘은 숨이 차면서도 웃음이 나온다. 유진 씨, 이제 자세 진짜 좋아졌어요. 트레이너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근육통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내 몸을 다시 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단단해 보였다. 지민의 소개로 북클럽에 들어갔다. 회사, 나이, 직업 다 다른 사람들이 매주 모여 책 얘기를 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말했다. 저도 이혼했어요. 이 책 내용 왠지 제 얘기 같네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상처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공기가 있었다. 그 모임이 끝난 날 나는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배우게 한 사건일지도 몰라. 나는 벽에 커다란 달력을 붙였다. 매일 할 일 3가지를 적었다. 물 2리터 마시기, 운동하기, 나에게 고마운 일 하나 쓰기. 처음엔 형식적이었는데 하루하루 채워가면서 기분이 달라졌다. 오늘도 버텼다. 그 한 줄을 쓰는 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만의 의식이 됐다. 지민이 놀러와서 달력을 보고 말했다. 야, 이거 거의 내 인생 리셋 중이네. 그렇지. 재건축 중이야. 둘이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진심이었다. 회사에선 여전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도 팀장이 괜히 짜증을 냈다. 예전 같으면 속상해서 울었을 텐데 그냥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건 당신 문제고 내 인생은 아니야. 점심시간에 창밖을 보며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햇살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그 순간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순간들이란 걸. 이혼한 지 반년쯤 지나 봄이 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민호야, 고마워. 그 말을 하고 나서 놀랐다. 진심이었다. 그 사람 덕분에 아픔을 알았고 그 아픔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니 눈이 시릴 만큼 푸르렀다. 내 안에도 아주 작지만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게 좋다. 어느 날 퇴근 후 이메일 정리를 하다가 민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엔 읽지 못했던 메일이었다. 이혼한 직후에 그가 보냈던 짧은 메시지. 유진아, 많이 미안해. 널 힘들게 한 벌로 평생 나도 후회하면서 살 거야. 그때는 클릭조차 하기 싫어서 지워버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었다. 메일을 읽는 내내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예전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울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이해가 됐다. 그도 인간이었고 나처럼 불안했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일 뿐이었다. 메일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어. 그 사람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어. 출근길 버스 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 어떤 남녀가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고 여자는 눈가를 훔쳤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문득 옛날 내 모습이 떠올랐다. 민호와 싸우던 날 같은 표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의 나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다. 그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어. 이전엔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랐다. 그때의 나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용서는 그렇게 시작됐다. 상대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 우연히 북클럽에서 그때 만났던 남자 현수와 다시 마주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좀 괜찮아요? 그땐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 좀 괜찮아요. 이제는 그 사람 얘기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현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진짜 용서. 그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 폴더를 열었다. 결혼식, 여행, 웃음. 이젠 그 사진들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사진 속의 민호는 여전히 내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가짜였다고 믿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알았다. 그때의 우리도 진심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도 분명 존재했다. 그래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의 우리 수고했어. 그 말을 하자. 가슴 어딘가에 묵은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졌다. 친구 지민이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에 들어서자 하얀 드레스와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순간 옛날 내 결혼식 장면이 겹쳐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다. 주례가 말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나에게도 들렸다. 그래, 사랑이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구나.
지민이 신랑 손을 잡고 걸어 나올 때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행복하라는 말이 이제는 질투가 아닌 축복으로 나왔다. 퇴근 후 충동적으로 표를 끊었다. 강릉행 KTX.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바다 앞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리듬처럼 들렸다. 모래 위에 글자를 썼다. 유진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파도가 밀려와 그 글자를 지워갔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과거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구나.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을 꿨다. 꿈속에서 민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 지내지?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웃었고 그 웃음 뒤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떠올려도 가슴이 시리지 않았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기억으로 남겨두는 일. 나는 드디어 그 기억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퇴근길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넘기려다 왠지 모르게 받아버렸다. 유진아 나야. 민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익숙한 목소리. 1년 만이었다.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 그 말에 대답이 바로 안 나왔다. 그냥 조용히 물었다. 왜?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제대로 하고 싶었어.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다시 만나면 모든 게 흔들릴까봐. 그럼에도 듣지 못한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 카페 구석자리.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다. 그때는 정말 바보였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조용히 커피를 저었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가 놀란 듯 나를 봤다. 그럼 뭐가 듣고 싶었는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냥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해줬으면 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응. 아마 그게 나한테 필요했던 일이었을 거야.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웃었다. 민호야, 난 너를 용서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그가 떠난 뒤 창가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쳤다. 밤마다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다. 그의 말, 그의 눈빛. 혹시 내가 너무 단호했던 건 아닐까? 그도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다시 돌아가면 또 같은 고통이야. 하지만 마음 한켠이 속삭였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 목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다. 용서했는데도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건 미련일까 아니면 인간적인 정일까? 결국 나는 상담실을 찾아갔다. 조용한 공간, 따뜻한 조명. 상담사가 물었다. 유진 씨는 그분을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가끔 생각나면 마음이 복잡해요.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감정은 여전히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죠. 그 말이 마음을 울렸다. 결정은 했지만 감정은 아직 길을 찾는 중이었다. 그날 상담 후 나는 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흔들린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건 단지 아직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퇴근길에 비가 내렸다. 우산을 쓰고 걷는데 옆을 스치는 사람들 얼굴 속에서 문득 민호의 실루엣이 보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비 냄새,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음악. 그 모든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이제는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 속으로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아닌 따뜻한 숨이 나왔다. 북클럽에서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책을 고르다 우연히 같은 문장에 손이 닿았다.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순간 심장이 살짝 뛰었다.
이게 설렘인지 불안인지 몰랐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용서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 믿는 일이었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을 열면 꽃 냄새가 바람에 섞여 들어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일기장에 적었다.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흔들림마저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믿음이 다시 깨어질까봐 겁이 나고 누군가를 또 잃을까봐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에 묘하게 힘이 났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흔들리면서도 나는 나답게 살면 돼.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나의 현재를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유진의 삶은 계속되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